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사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서늘해졌죠. 제가 한 56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 절기가 한 번도 안 맞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8월 달에 엄청나게 아침 저녁으로 더울 때 갑자기 입추가 지나면서 하루 상간으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엄마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시원한 바람이 불 수가 있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절기 너무 예술이다." 저희끼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절기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저희가 5천 년 역사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 데이터죠. 경험을 모았던 통계가 나온 데이터가 바로 이 절기거든요. 5천 년 역사 굉장하지 않나요? 저희 속담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싼 게 비지떡이다. 좋은 물건을 사려면 가격을 더 줘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뭐 이 팬데믹 들어서면서 정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먹기 법칙이죠. "가난도 스승이다. 가는 세월에 오는 백발이다." 세월이 지나가는 거에서 어떤 그러니까 연약해지는 거 그런 걸 표현한 말인 것 같고요. "가다가 말면 안 가는 것만 못하다."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죠. "갈수록 태산이다." 원래 재앙이라는 건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갈수록 더 재앙이 커지지 쉽게 수그러드는 재앙은 별로 없어요. 이런 속담이라는 것도 결국 다 생각해 보시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일가를 갖추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멘트죠. 그래서 이 속담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경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거, 오늘은 데이터 산업이라는 거, 그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어떤 그 트렌드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 데이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랑 되게 비슷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안미는 이런 게 이렇다더라, 뭐 우후죽순으로 직거래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모가 우리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절대 우리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산업에 대한 것, 트렌드의 변화, 미래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얘기를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요. 저희 대한민국 1등 기업은 제가 최근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보를 받아봤는데요. 한국석유공사였어요. 한 1890년대, 1900년을 전후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0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전기나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1 등이었어요. 그래서 1974년 실제로 저희 고도 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은 석유공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자라던 시대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자라던 시대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 탄탄한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저는 공부를 했죠. 그 시대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게 어떤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 나는 1970 년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제 그 석유화학공사 1 등이었고 점점 그 석유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꽃 건설이죠. 그래서 1970 년대부터 저희가 경제개발 5 개년 계획했고 20년 동안 고도 성장 전 세계에서 오일 쇼크가 와도 유일하게 고도 성장을 했던 대한민국의 산업의 정점이었죠. 건설 사업. 뭐 아빠가 중동 가서 일하고 있는데 뭐 애들은 울다가 지쳐서 아빠가 그려서 잠잤다 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그런 시대 때 1989년에 1등 기업이 현대건설이었어요. 해외에서 실제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2000 년대가 들어서면서 정보 처리의 어떤 혁명이 일어났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갔고 그 2000년 즈음에서 그 삼성의 주변에 다니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혁신이다. 새로운 사업이다. 새로운 트렌드다. 새로운 먹거리다. 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보자. 7시에 출근해서 회의하는 시간을 줄여보자. 업무 패턴을 바꿔보자."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던 돈을 버는 패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식을 뒤집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2000 년이 넘어서면부터 삼성이 우리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됐고요. 세계에서 굉장히 유능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돌아왔죠. 그래서 아직도 삼성이 1 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년 전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2021년 7월 말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김범수 회장이 이끄는 카카오가 어, 근 60년을 넘는 할아버지가 이병철이고 아버지가 이건희고 현재 그 대삼성을 이긴 주체가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김범수 씨가 지금 뉴스를 보시면 2021년 7월 30일에 한국 최고 부자 삼성 이재용을 누르고 한국 최고의 부자에 등극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이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한국 최고의 부자 카카오가 부자가 되는 데는요, 불과 10년 안팎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거, 새로운 시대라는 거,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 거기에 아메이가 왜 정말 꼭 해야 되고 누구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업인지 오늘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흔히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면 저도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아메이를 제가 나이 37, 38에 아메이를 제1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엄마가 치과 의사가 움직이는 부동산이라며 의사가 정말 최고라며 생각하는 시대에 정말 좋은 사이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도 주변에 의사가 움직이는 부동산이다, 최고의 비즈니스를 하는 최고의 신랑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 사람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인생이 굉장히 편안할 거라고 결혼을 했지만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는 제가 40의 문턱에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둘이 정말 열심히 벌었지만 정말 큰 집을 사고 굉장히 유능한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40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좀 더 큰 집, 큰 공간을 원하고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라는 것에 지불하는 어떤 돈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았고 40대가 되면서 40이 되기 전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고 늙는 것이 과연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냐, 어떤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제가 30대 후반에 이 미래라는 걸 생각하면서 모두 생각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사실 이 패러다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아메이밖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분이 전 사실 처음 보는 분인데요. 저는 이미 그 사교육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저희 애들이 모두 대학 입시가 끝났고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떠나서 이분이 일타 강사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메가스터디 강사인데요. 연봉이 200억이래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현우진 씨라는 일타 강사가 하신 말이 뭐냐면 수능은 8년 안에 붕괴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교육 시장에서 일타 강사를 할 수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외 다 필요 없다. 아이들 가르치지 말고 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지죠. 그러면 아이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가르치지 말고 내 노후를 돈을 저축하라는 거야? 아이들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200억 버는 사람이 더 이상 이 시장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변을 보시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84학번이에요. 84년도에도 사람들이 대학을 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84년도에도 사람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어떤 시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냐면 저희 나라가 고도 성장 시기에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는 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육박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좋은 대학을 가면 돼요. 대학 이후의 성적이나 대학 이후의 어떤 스킬이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어 능력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창의적인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대학을 가면 이미 뭐 학교 다니면서 맨날 들로산으로 놀러 다녔던 학점이 F학점이건 뭐 코스모스 졸업을 했건 상관없이 그냥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연세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의사 라이센스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냥 굉장한 대기업에서 몇 장의 그 입사 원서가 오는 거라서 골라서 갈 수 있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내 노후가 마련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시대가 불과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 X세대가 나오는 그런 시대 등장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반으로 뚝 떨어졌죠.
5% 정도로 떨어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스펙이 좋아야 되고요. 좋은 학교를 가는 건 물론이고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2010년을 도래하면서는 선사시대 이후로 아이들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팬데믹이 돌아오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9%고요. 지금 성장률은 더 한없이 떨어졌고 지금 경상수지라는 게 과연 맞는 데이터일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미 예전 방식으로의 데이터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라는 게 가끔 뉴스에서 나오면 현재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사회에서 느끼는 그 경제 성장률하고는 숫자가 굉장히 맞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앞으로 계속 저성장이라는 거예요. 저성장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많이 배운다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스펙이 좋아서 그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리더십이 있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굉장히 낮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갖는 것도 어렵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봉급을 가질 수도 없다면 과연 그 직장이 나에게 유일무이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냐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세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하게 요즘 들어서 N잡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저변에 있는 배경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점점 우리 사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정체된 사회로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한 가지 수입원만으로는 한 가지 능력만으로는 한 가지 자기가 익혔던 방법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우며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 한두 개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냥 한 개 더 끼고 가. 아메이를 꼭 해야 돼라고 말하면 지금 집이 없잖아. 뭐 월급이 이만큼이잖아. 곧 잘릴 거잖아. 이런 아주 원색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경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뉴스에서 보시면 저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요. 고령 시대로 진입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벌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요. 이 고령 사회에서 앞으로도 미래 예측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고요. 노인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죠. 여기 보시면 1960년대에는요. 새로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인구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전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라는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 인구 구조 분포도를 보시면 태어나는 애들이 없어요. 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직은 많이 있지만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게 좀 문제가 있군요.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요. 지금 돈을 버는 세대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늘어나고요. 앞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줄어들고 지금 이미 태어난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어쩌면 한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통계를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기서 2060년이라고 나오지만 저희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과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의 노후는 얼마만한 세금을 가지고 얼마만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회 구조가 나에게 혜택을 베풀면서 어떤 사회 구조의 혜택을 받으면서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20대 분들, 저희 아이들이요. 정말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최고의 돈을 썼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 주역이 되면은 부모 세대보다 확실하게 가난해질 첫 번째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내야 되는 돈은요. 노인 부양금, 그다음에 각종 세금, 자기 자체의 사회 보장비도 지불해야 되고요. 세금이 거의 수입의 70% 이상을 육박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안에서 힘들어하지만 정말 더 바치는 아이들이 정말 바치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저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최고로 많이 써서 가르친 아이들. 근데 경쟁력이 없으면 바칠 주역이 되지도 않고요. 저 위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고 팔짱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면
과연 저 위에서 이렇게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아래 받치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 위에 올라 앉을 수도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얻어도 봉급이 낮아지고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냥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해도 굉장히 우울해요. 그런데 정말 그 중간중간에 아주 악재가 터지죠. 뭐 97년 외환위기는 뭐 영화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환위기도 있었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있었죠. 전 세계를 강타한. 그리고 이제 팬데믹은 지금도 아직도 팬데믹 시대에 있지만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를 보시면 한 가지 통계가 있어요. 점점 더 그 인터벌이 줄어들고 있고요. 점점 더 바이러스나 어떤 팬데믹이 더 강력해진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까? 그다음에 어떤 변화를 알아차리셔야 되나, 어떤 변화를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하게 우리가 돈을 버는 사사분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일정한 직장에 들어가서 뭐 봉급생활자가 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혹은 전문직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신다든지 굉장한 기술력이나 자기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사업가, 시스템을 소유하면서 누군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기업을 굴릴 수 있는 사업가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 시간과 노동에서 자유로우면서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돈을 버는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런 다양한 분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봉급생활자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사업가는 모두 부자가 되는 한 과정이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가는 이미 부자로 남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돈을 버는 수단은 각자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시스템,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을 버는 어떤 메인 잡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저성장,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팬데믹 여러 가지 이런 악재를 다 고려해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부자로 남는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부자로 남는 거,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뭐 건물의 임대를 업을 한다든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얘기, 저희 나이가 되면 제 친구들도 이제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안정적인 수입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또 요새는 뭐 코인이 주식이니 굉장히 한번 빵 떴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작년 가을에 제가 이태원에 있어서 이태원에 갔던 모습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삐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걸어 다닐 수 없던 이태원 한복판이에요. 뭐 언니 여기 A급 짝퉁 있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활보했던 거리거든요. 그리고 가장 센터였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정말 저런 건물도 주인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센터에 있는 가장 핵심인 이 건물이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쳐 있는 요 가게만 하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3층짜리 건물 통째로 비어 있고요. 통째로 임대라는 업자를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명동에 한번 나가보시면요. 유튜브로 보셔도 명동 길거리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귀곡산장 분위기거든요. 여기가 어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마치 그 인구가 다 떠난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건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임대업이 과연 나에게 부자로 남을 수 있는 한 길이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베스트셀러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이지성 작가가 쓴 미래의 부라는 책인데요. 이 미래의 부라는 책을 읽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베스트셀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책을 읽은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떤 친구는 야, 그 사람이 그 안에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은지 다 써놨더라고. 나 그 주식을 살라고. 뭐 역시 주식을 해야지. 뭐 나 그거 보고 이제부터 주식을 하려고 라는 친구들도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역시 주식은 장기 투자지.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나는 이제 적금을 드는 것처럼 꼬박꼬박 돈을 넣겠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죠. 한결같이 결론이 주식을 하자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좋은 기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량 기업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우량 기업의 트렌드를 너무 많이 벗어났구나. 정말 유능하다는 사업이나 산업이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래의 부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인데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제가 좀 읽어볼까요?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주가가 조정을 받아 6%, 15%씩 떨어지는 걸 앞으로 최소 300회 이상 경험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보는 순간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 고통을 300번 이상 감당하겠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켜고 내 주식을 확인했는데 98% 이상 폭락해 있는 것 역시 한 번은 경험하겠다. 그리고 98% 폭락한 그 가격이 10년 이상 가는 것도 감당하겠다.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주가가 원상 회복되고 드디어 우상향을 하던 중에 또다시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서 하루아침에 64% 대폭락하는 것 역시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부자가 되는 건 이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내 돈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걸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진 걸 10년 동안 유지하시고 다시 거기서 또 다시 하락하는 걸 참고 있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여유 자금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다 벌어서 정말 나도 한번 주식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주식의 함정이라는 것에 진짜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오늘날은 유통의 변화가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일어났어요. 저희 엄마도 쿠팡으로 물건을 시키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팬데믹 이후에 직접 판매 방식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직접 판매 방식이 변화되면서 기존의 생산업자가 물건을 만들고 총판을 갖다가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는 판매 방식이 더 이상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요. 더 이상 유통업체는 중간 단계의 유통업체 사람들과 생산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직접 판매 방식의 유통을 저희 아메이는 1959년 이미 64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돈을 우리가 직접 광고하고 직접 매출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창출하는 이윤을 저희가 나눠 갖는 방식이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아니, 아메이가 아직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메이가 아직도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수많은 변화를 거치고 심지어는 이렇게 변화를 거치는 와중에도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그런 팩트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즘의 유통을 변화를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직접 판매 방식이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요즘에는 정말 아무나 아무거나 다 팝니다. 나는 파는 거 못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거절받는 거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기타 등등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엔 파는 게 대세입니다. 이 옥동자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연예인인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연예인들이 물건을 팔 때 그냥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영향력이에요. 설마 저 사람이 연예인인데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상한 거 팔겠어? 이상한 거 팔면 저 사람들이 금방 데미지를 입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저 사람들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 물건을 그냥 사시는 거거든요. 저희 아메이는요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엄청나고요. 과학은 최고봉이고요. 60년 동안 전 세계 350만 명의 전문적인 ABO들이 자기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유통하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물건인 거예요. 권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물건을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망설임 없이 물건을 사시면서 그런 오해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오해를 빨리 없애시고요.
지금부터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아메이 얘기를 하면 정말 18년째 물건을 너무 잘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물건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반복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너 혼자 쓰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넘치는 그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 줘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 광고를 하게 되면 네가 돈을 벌게 된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이익,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유익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받는 일은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정직하게 유익만 전달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내가 돈을 받아서 찜찜하다. 얼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실 그 친구가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마켓컬리라는 어플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소개를 하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효진아 네가 이번 달에 물건을 사고 5만 원 이상을 사면 뭐 6만 원인가 사면 내가 5천 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 소개에 있는 내 이름을 넣어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 가지고 "아니 아메이는 돈 받는 게 그렇게 싫다면서 어떻게 마켓컬리는 네 이름을 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나?"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너무 압권이었어요. "효진아 나는 아는 사람 네가 말해 주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진심을 믿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언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건 진짜 좋기 때문에 너도 말을 하면 나는 한 명이라서 5천 원밖에 못 벌지만 너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보다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메인데 제가 이거를 그 친구가 저한테 전달하고 제가 속에 있는 그 친구를 쓰면서 너무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이용해서 물론 5천 원을 받았어요. 5-6년 전에. 근데 저는 아직도 5-6년 동안요. 최소한 한 달에 2번에서 4번의 마켓컬리를 이용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게 이용하고요. 아직도 마켓컬리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마켓컬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올리는 모든 매출은 그 친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켓컬리 사장님이 좋은 거고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마켓컬리가 좋다고 얘기하고 저는 마켓컬리가 좋은 장점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봤자 저에게 마켓컬리 사장님이 돈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지 소비자들의 좋은 경험의 데이터를 마켓컬리는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우리가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켓컬리 사장님이 좋은 거죠. 요즘에 뜨는 사업은 이런 플랫폼 사업이에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그 시대에 가장 대표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는 사업이고 모든 유통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종속되고 있죠. 얼마 전에 여행을 가려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좀 알아봤어요. 제주도에 지인이 있어서 제주도를 가려고 알아봤는데 에어비앤비에 들어가면요 통계가 있습니다. 호스트의 평점이 4.5점을 넘으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숙소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후기를 나눠서 경험치를 모은 데이터가 이 에어비앤비를 더욱더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이터를 우리가 회사에 제공하고 있죠. 얼마 전에 야놀자라는 이 기업이 어떤 시사 다큐멘터리에 등장했어요. 숙박업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이 야놀자가 생긴 지 불과 10년 정도 안팎이에요. 근데 이 대표님은 이수진이라는 사장님인데요. 이 이수진 사장님은 나이가 저보다 한 15살은 어리시고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스펙이 그렇게 좋지도 못해요.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 호텔 업무를 보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마쳤어요. 근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열어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을 아이템화 시키신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데이터화하신 분이고 이 야놀자를 10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이 이수진 사장이 터득한 건 '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경험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숙박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았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을 내놓으시는 숙박 사장님들의 후기나 숙박 사장님들의 정보를 굉장히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모았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다 모여서 2021 년이 접어들면서 이 야놀자는 여기 어때나 호텔닷컴이나 뭐 여러 숙박업체를 다 누르고 거의 공룡 기업으로 자산 가치가 2 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났거든요. 카카오톡은 여러분이 한 뭐 20년 가까이 쓰고 계시잖아요. 아직 20 년은 안 됐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 카카오톡은 왜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문자를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주지? 저는 사실 카카오톡을 저한테 처음 소개해 준 분이 심수미 사장님이거든요.
제가 카카오톡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심수민 사장님은 저에게 이용료를 받아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카카오톡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면서도 늘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이 회사는 왜 나에게 공짜로 문자를 제공할까?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다 어디서 받는 거지? 남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알게 됐죠. 전 국민의 90%가 카카오톡 회원이 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그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이후에 얹혀지는 카카오톡 택시, 카카오톡 택배, 카카오톡 선물함, 카카오톡 쇼핑이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는 사업인지를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 일정한 시간 동안 비용을 창출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게,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앞으로 미래 사업에서 어떤 사업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아메이는요. 직접 판매 유통이에요. 그 광고와 유통을 단순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광고 유통에 해당하는 35%를 아메이가 좋다고, 아메이를 써봤더니 이것이 좋다고, 아메이가 이렇게 가성비가 있다고, 좋은 정보를 각자가 유통하는 ABO에게 이 35%를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저희 사업이 더 빛을 발하는 건요. 저희가 다 써보고 좋다고 느끼는 거. 저희가 써보고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 사업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 돈을 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는 거, 이렇게 돈을 버는 게 가치가 있다고 아는 거에 해당하는 우리 모든 소비자의 데이터가 회사에 고스란히 직거래를 통해서 선순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회사는 그렇게 각각의 350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ABO를 통해서요, 갖게 되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더 미래 발전적이고 더 좋은 제품,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저희 ABO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가 다시 그 데이터를 저희에게 나눠줌으로써 저희는 서로 연결돼 있는 선순환으로 앞으로도 미래 발전적이고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켓컬리는 제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도 마켓컬리 사장님이 주신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저희 비즈니스는요. 제가 누구에게 광고했는지, 제가 누구에게 유통시켰는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회사가 저희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데이터를 갖는 게 아니고 저로부터 시작된 저희 회원들의 정보, 저희 회원들의 구매 패턴, 저희 회원들의 구매량이 저의 부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유망 있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는 정말 빛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로 돈을 버는 일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생필품을 아메이 유통으로 바꿔 써서 적립받는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유익함을 바탕으로 해서 적립받는 회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좋은 제품을 알리고 구정 광고로 캐시백을 받을 줄 아는 회원이 되는 그런 회원을 만드는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쓰고 구정 광고에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기회를 전달해서 내가 사업이 됐으니까 누군가도 또 나와처럼 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큰 돈을 버는 미래지향적인 어마무시한 거대한 플랫폼 시장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일인 거죠. 데이터 시대에서 저희 아메이 사업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요. 저로부터 발생된 저의 네트워크, 제가 갖는 데이터는 무엇이냐 하면 저로부터 생필품을 아메이 유통으로 바꿔 써서 적립받는 회원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저로부터 주변에 좋은 제품을 알리고 구정 광고로 캐시백을 받을 줄 아는 회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저로부터 내가 쓰고 구정 광고에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회원이 저로부터 늘어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플랫폼을 소유한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게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서 굉장히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abnkorea.co.kr을 이용하거나 아메이 어플을 사용해서 굉장히 큰 회사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그 의미를 알고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 거죠. 그 사업의 중간중간에 유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연결고리로 부가 나눠지는 형태인 거고요. 우리 회사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냐.
최근에 뭐 엘사도 나오고 좋은 제품을 제가 광고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거는 다른 회사는 어때? 다른 제품은 어때? 우리 거는 이래." 뭐 "가격이 이래." 뭐 "제품의 질을 봐." 뭐 "들어간 전구가 몇 개야."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장에서 제일 잘 먹히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회사 60년 됐어. 60년 동안 모아 놓은 데이터로 만든 제품이야.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먹히고요. 우리 회사 전 세계 100여 개 넘는 지역 및 국가에 들어가 있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다 써. 이빨 닦고 머리 감고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가 가장 많은 회사야.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이야. 그냥 믿어. 그러면 땡땡하고 금방 믿기도 하고요. 매출도 1 위예요. 그다음에 요새는 웰리스죠. 유익성인데요. 연구소가 무려 과학으로는 75 개고요. 950명 이상의 전문 인력, 1000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80여 개 세계 유명 대학과 기술 협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와 이런 기술력과 이런 과학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옥동자가 파는 청소기나 김송이 파는 고기랑 잽이 안 되는 제품인 거예요. 그리고 350만 명의 ABO.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죠. 유익함을 누렸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정말 경쟁력 있는 ABO가 입에 거품을 물고 전달하는 진실이거든요. 이 정도의 내편을 갖고 있는 파워 있는 인플루언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회사의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회사가 갖는 제품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팬데믹에 자살하는 사장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뻑뻑 나가 떨어지는 재벌도 늘어나는 이 마당에 지난 1년 동안 무려 성장을 6% 이상한 1 조가 넘는 제조업 회사라는 거죠. 거의 저는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갖고 계시면 우리가 유통하는 아이템은 과연 어떤 아이템이어야 되냐. 그런 정보, 그런 과학, 그런 기술이 집약돼 있는 아이템이에요. 돈벌이를 하시려면 여러분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쓰면 좋은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절대로. 비싸지 않고 가성비가 좋아서 나에게 유익함을 제공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동시에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바로 알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경험, 정보와 지식을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내 거라는 거죠. 회사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발생되는 네트워크로 나로부터 발생되는 부를 쌓을 수 있는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 아이템, 내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배경을 회사가 저에게 제공하고 있죠. 정말 지구 최강 아닌가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쳐도 저는 정말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탈로그 보시면요. 흔하게 휘리릭 하고 넘어가셨잖아요. 제일 첫 페이지에 큰 도표로 나와 있어요. 문구를 하나씩 읽어보시면 정말 예술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문구를 이렇게 완벽하게 도표로 만들어서 첫 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이런 기술, 이런 과학, 어, 이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 회사의 아이템인 거예요. 제발 비싸다, 뭐 다른 회사 이렇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힐라이트. 지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께 가장 화두가 되는 아이템은 물론 건강이죠.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모든 화면은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아이템이에요. 1934년 창립했고요. 제가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80년 넘게 유지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베스트 오브 네이처, 철학은 지키는데 과학이 있고요. 기술력이 담보로 심지어는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재료까지 수급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파이토칼라, 식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식품이고요. 그 안에 식물 영양소가 엄청나게 들어있죠. 지금 이 정도 얘기는 어쩌면 아메이를 들어보신 분, 아메이 뉴트라이트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말하는 회사가 있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보조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넘버 1이고요. 헬시 앤드 웰리스에서 여기 대해서 주목하실 부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전달하는 보조식품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웰리스입니다. 유익성인 거죠. 내 몸이 정말 먹고 낫는 거예요. 그 웰리스, 이득을 주는 포인트까지 이제 합쳐져서요. 엄청난 파워를 제공하고 있죠. 세포와 미생물은 장벽을 가운데 두고 사는 이웃입니다. 두 이웃은
장벽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물론 면역세포와도 긴밀히 소통하죠. 알레르기 질환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군이 꽃가루 같은 사소한 침입자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럴 땐 난폭해진 면역군을 자제시켜야 하는데요. 지금 단세지방산에 대한 비디오인데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특정한 미생물들입니다. 이 미생물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자, 지방산이라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금방 지나가는데 이 유익균에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이 웰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최근에 TV의 건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제가 물론 저희 밸런스 위드인에 대한 그 비디오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랐는데요. 저희 이 밸런스 위드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뭐 HM01나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 그 5가지 지방산 안에요. 균주 안에 LPC37이라는 균주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균인데요. 그 LPC37이 단세 지방산의 숫자를 늘리고요. 단세 지방산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균주가 있답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의 역할이 뭐냐면 유익균을 잘 정착시키고요. 잘 성장시키고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몸 안에서 면역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유익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유익균은 전체 몸의 면역의 70%를 존재하게 하고요. 원인도 치료도 알 수 없는 이 팬데믹 재앙에서 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면역을 키우고요. 이렇게 면역이 형성되면 키가 크는데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면서 건강한 바디를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저희 뉴트라이트 한 가지 제품은 제가 좀 단지 밸런스 위딘 하나로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유익한 웰리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웰리스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웰리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헬스에 관계된 그냥 가볍게 드시면서 몸이 좋아지는 제품도 굉장히 많고요. 이 웰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트루콜라겐 판토블렌즈인데요. 비타민 B9는 헬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몸에 어떤 면역을 만들어주고 몸을 정상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효소 활동을 통해서 몸의 정상화를 돕는 영양소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타민 B군이나 뭐 아연이나 셀렌이나 이런 일정한 미네랄 성분들을 거의 기본 헬스의 기념에서 3,000배에서 8,000배에 육박하는 고농도로 만든 판토블렌드라는 식품은요. 그냥 머리가 나아요. 두피가 그냥 말랑말랑해지고요. 모낭이 깨끗해지고 노폐물이 빠지면서 모발이 건강해지는 그런 기능을, 그런 웰리스를 하는 제품으로 새로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 뉴트라이트 제품은 이렇게 웰리스에 입각한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아티스트리 제품을 보시면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화장품 회사가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70여 가지 식물 원료에 엄선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전 세계 108개 지역 및 국가에 있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에 대한 피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면 한 번쯤 믿어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한 번쯤 선택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건 제 얼굴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피부를 제가 좀 홀드했더니 어느 날 마스크를 열었더니 이렇게 입꼬리 주름이 마녀 할머니처럼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건 딱 3주 동안 제가 갖고 있는 더마소닉 제품 이용하고 기계 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아티스트리 상식을 동원해서 케어한 거거든요. 제가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웰리스를 추구할 수 있는 화장품인 거죠. 그리고 제 얼굴에 있는 이런 지냈던 잡티도 제가 알고 있는 총 3틱을 동원해서 아티스트리 화장품만으로 10개 만들었어요. 저희가 광고하는 거는 단지 유익한 제품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빨래하고 집 닦는데 너무 훌륭한 세제가 있고요. 뭐 지금은 뭐 웰리스잖아요. 그냥 머리가 나요. 모낭이 비워지고 두피가 말랑해지면서 나는 모발이 무시하게 단단하고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안 빠집니다. 그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팬데믹에 외식 산업이 거의 없어지면서 자기가 해먹는 여러 가지 일상이 돈을 버는 한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정수기 얘기도 있고 세계 매출 1위, 가정용 정수기 판매 1위, 세계 매출 1위, 숨 쉬는 것이 중요한 청정기, 그다음에 이마트에서 가고 하이마트에 가고 집 앞에 있는 가게를 가면 썼던 모든 생필품이 저희 유통원에서 들어온 거죠. 굳이 그렇게 뭐 참치나 햇반까지 아메이로 써야 돼. 그냥 집 앞에 가서 간단하게 사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유통을 아시고 데이터의 배경을 아시고 어떤 물건이 내 손에까지 오기에 있어서 내가 과연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불하고 산 생필품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와 더불어서 아메이 유통안으로 같은 소비 생활을 추구하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인 거죠. 최근에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두피 케어기죠. 헤어 케어기 엘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25센트 라이드라는 자전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메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트렌드가 좋고 이렇게 사업성이 있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너에게 유일무이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치약이나 샴푸나 디시드랍스를 몇 번 말해보고는 이게 어느 세월에 아메이가 되겠어. 나로부터 저렇게 큰 매출이 저렇게 큰 네트워크가 언제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해서 하셔서 좌절하셨던 분은 드디어 여러분의 사업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엘사 하나를 전달하면요 무려 치약을 250명에게 전달한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사업의 속도를 가늠하실 수 있으시겠죠? 심지어는 엘사를 말해보는데 내 주변에 머리가 빠진 사람이 없다거나 머리가 빠질 사람이 없다거나 두피가 모두 건강한 사람만 있으시다면 나에게 사업 기회가 오지 않는데요. 거기 나가서 이 엘사를 들고 말씀해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머리가 저렇게 빠지고 듬성듬성한 사람이 제 주변에 속된 말로 천지 삐까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엘사를 들고 말하는 사람이 모두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아이템을 회사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라이드는 모두 자전거가 있으신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 엄마처럼 생긴 이모와 같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엄마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엄마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짜 자전거. 체지방은 줄어드는데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순식간에. 자전거 2시간 탄 거를 저희 25센트 라이드로 10분만 타셔도 체지방은 줄어들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면서 모든 뼈대를 고추 세우면서 내장 기관이 원활해지는 한마디로 건강의 완결판을 만드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운동기구이고요. 저처럼 나이가 먹어서 관절이 아프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깜깜해지면 저같이 예쁜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무서워도 못 나갈 수 있는 모든 외적인 공포를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기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이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얼마나 버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물건을 바꾸면서 적립하는 겁니다. 대형마트에서 10만 원 구입하시면요. 100원이 적립돼서요. 2년 동안 적립금을 모으시면 2,400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미에서는요. 2년 동안 1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시고 10만 원 정도 소비를 하시게 되면요. 적립금이 2년 동안 무려 27만 5천 원이 바뀌게 돼요. 요새 그렇게 적립 많이 해주는 데 되게 많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인터넷 쇼핑몰 안에 굉장히 많아. 적립 중에 정말 굉장히 많이 적립해줘서요. 마켓컬리를 이용하면서 처음에는 야 마켓컬리 되게 비싸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요새는 적립 굉장히 많이 해줘도 그 적립금 쓰면 되게 많이 싸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쇼핑한 건데요. 제가 12개 사고요. 57,140원어치 쇼핑을 했는데요. 적립금이 1,600원이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한 2% 정도의 적립금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제 친구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적립이거든요. 저희는 2회차, 5회차, 6회차, 11회차, 12회차, 24회차로 적립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현금으로 돌려받는 캐시백은 이렇게 나눠받는 걸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35% 유통 광고에 존재하는 마진을 가지고 PB라는 카탈로그에 보시면 나와요. 그런 점수를 가지고 돌려주는 시스템인데 1일부터 31일까지 기준으로 PB가 점수가 높아질수록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그다음에 사업으로 이용할수록 연간 베이스의 사업을 하실수록 뭔가 돈을 계속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주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나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가 돈을 버는 기준이거든요. 회원이 되셔서 아메이에서 소비를 하시게 되면요. 대략 20만 점 정도 점수. 이 20만 정도 점수가 저 혼자 쓰셔도 물론 되는 거지만 저로부터 같이 회원 가입해서 저로부터 발생된 회원의 합이 같이 쓰신 금액이어도 20만 점수가 괜찮아요. 지금은 BV와 PV로 구분이 돼 있어서 액추얼리 9,000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으시지만 지금부터 하는 모든 계산은 PV와 BV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점수별로 돈을 돌려받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0만 PV는 3%에 해당하는 계산 그 기준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으시는데요. 저에게 아메이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스폰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폰서가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한 상태에서는 돈이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같은 방법으로 제가 친구 A와 B에게 말을 해서 그 친구들도 제 안에 가입을 하게 됐죠. 가입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대략 20만 점 정도의 생필품을 구매하고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매출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해보자는 거죠. 각각 다 20만 PV씩. 저희 매출의 그 소득을 계산하는 건요. 항상 하위의 아래 단계부터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친구도 20만 PB를 썼고 B라는 친구도 20만 PB를 썼기 때문에 6,000원씩 돌려받는 거죠. 나로부터의 수익 구조는 나로부터 20만, 20만, 20만 총 60만이고요. 60만은 6%이기 때문에 3만 6천원이라는 돈이 오는 그 와중에 A와 B라는 친구에게 이미 6,000원씩 지불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받는 돈은 2만 4천원이 됩니다. 다시 스폰서 이하부터 발생하는 수익 구조를 살펴보시면 스폰서나 AB가 20만씩 총 전체가 80만 PV이고요. 저는 80만이기 때문에 6%이고 전체 오는 수익이 4만 8천원인데 내 이하로 2만 4천원, 6천원, 6천원씩 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는 돈은 12,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나라는 사람을 보시면요. 스폰서보다 나중에 가입했고요. 스폰서보다 아래 가입했고요. 스폰서보다 총 매출이 적고요. 스폰서보다 회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기준이 바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기준인데요. 즉 같은 소비를 했다고 소비의 양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스폰서는 나에게 아메이가 좋아요 한 번 얘기하셨고요. 나는 아메이가 좋아요, 아메이가 좋아요 두 번 얘기하셨고 A와 B라는 친구는 소비만 했고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즉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노력순이 되는 이유는 소비 플러스 구정 광고인데요. 소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노력순, 광고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기준이 저희 수익 창출의 모델입니다. 즉 아메이 수익 구조의 기본은 가입 순서와 관계없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고요. 스폰서가 단지 내 위에 있다는 이유로 돈을 더 벌지 못하는 거고요. 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익은 나부터 발생되고 언제든지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120만 PB 정도의 모델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로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혼자서 120만 PB를 다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이에서는요. 120만 PB 정도에 올리는 구조에서 아래 3명의 회원이 20만 PB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누군가에게 광고하는 이런 모델을 만드신 분들을 첫 번째 성취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이런 구조를 가지셔야 되고요. 누구나 지금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핀이고요. 입만 열면. 그다음에 사업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복제의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성취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5명에게 20만 PB 이상 올릴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치고 이러한 매출이 발생했다고 치면 이런 경우 제가 120만 PB고요. 이런 경우는 대략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9%가 되었다면 제가 정보를 드렸던 그 세 분도 저처럼 9% 이상을 달성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렇게 9% 이상이 되는 세 분의 분들을 컨설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9%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뭔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제가 480만 애용자 네트워크를 갖게 되고 저는 400만 이상이기 때문에 15% 이상이 되면서 제가 소비를 했고 구정 광고를 했고 누군가가 9%를 달성하도록 도와드렸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면서 대략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지요. 회사에서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다음으로 성취핀이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총 매출이 400만 점 이상이 되면서 세 그룹 이상이 60만 점 이상의
그룹이 되는 3그룹 이상을 후원하게 되면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인정하고요. 제가 받는 60에서 80만 원의 그 후원 수당보다 30% 업이 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요런 정도의 모델을 계속 아래로 옆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억대 연봉이 시작이 되는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5%가 된 것처럼 제가 9%가 되게 알려드렸던 그 3분도 저처럼 9% 3분 이상을 후원하시게 되면 15%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15%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는 분이 되시고 저도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또 9% 이상의 새로운 분을 후원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1000만 점이 훨씬 넘는 21% 이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요. 대략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안팎의 수입을 가져가시고 이 모델은 치약이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샴푸가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다음에 엘사를 쓰는 게 너무 좋아 사람들이 금방 말을 하게 되고 자전거를 타면서 금방 연결되는 그런 또 쓰고 또 쓰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자산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인세처럼 자산의 가치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자산의 규모는 거의 7억 원에 해당하는 자산 규모를 형성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1000만 점을 한 번 넘게 되면 SP라고 하고요. 3번을 넘게 되면 GP라고 하고요. 6번을 넘게 되면 PT라고 하고 이게 12번을 넘게 되면 파운더스 PT가 되는데요. 1년 동안 파운더스 PT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시면 거의 연봉이 연말에 받은 보너스까지 합쳐서요. 4천만 원을 훌쩍 넘게 되고요. 이걸 자산 가치로 환전하면 거의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형성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오전 중에 제가 설명하기 전에 들으셨던 엘사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냥 말을 해본 거예요. 제가 사기 전에 좋다고 말을 했더니 3분이 엘사라는 헤어 케어기를 샀다고 가정하시면 227만 PV로 저는 9%가 훨씬 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요. 각자의 3분은 7만 5천 원씩 캐시백을 받으시는데 저는 아직 엘사를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만 원을 그냥 입을 벌려서 말했다는 이유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에 이 엘사를 사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건강을 좋게 하려고 25센트 라이드 자전거를 사시기도 하셨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 성취 브론즈 빌더의 사업 모델을 이 2가지 아이템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른 생각을 하시다가 보시면 옳지 나는 엘사랑 라이드만 팔라는 얘기구나. 3개만 팔아와 3개만 팔아와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2가지 아이템만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복제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메이가 사업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야. 처음에 돈이 되지 않잖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못 벌더라고. 이런 주변에 존재하는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템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맞지 않는다는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옆으로 한 번 더 하시게 되면 뭐 PT도 하시고 파운더스 PT도 하시고 여행도 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아래로 옆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시면 한 7단계만 거치게 되시면 FCA라는 연봉이 거의 700에서 20억을 육박하는 어마무시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PT가 되고 누군가 2명의 PT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사파이어, 3명의 PT를 컨설팅 하실 수 있는 분이 에메랄드, 6명의 PT를 만드시는 분을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이 다이아몬드라는 건 이런 특징을 가진 그런 하이핑이 될 수 있는 윈윈의 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것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랑 같이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저보다 더 큰 수익의 역전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더 높은 핀으로 가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건 점수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3점이라는 점수가 부여되고요. 에메랄드가 되시면 1.5점이라는 점수가 부여되고 파운더스 PT가 되시면 1점이라는 점수가 부여돼서 제 이하로 몇 점에 몇 조의 다이아몬드, 몇 점에 몇 조의 에메랄드, 몇 점에 몇 조의 파운더스 PT가 존재하냐에 따라서 그룹의 수와 그 사람들의 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입의 어떤 모델이 도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결국 이 도표의 의미는 뭐냐면
너 혼자 돈을 벌고 아랫사람을 이용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나처럼 성공하는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속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그 보너스를 받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누군가가 물건을 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개하는 그런 행동을 처음에는 속도가 좀 나지 않아요. 김범수가 카카오톡을 전 국민의 90%가 쓰게 하는 동안 창출했던 그 비용은 여러분도 그렇게 10년 만에 대기업이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공짜로 문자를 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로부터 회원이 되고 나로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거는 뭐 6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100만 원은 이 전체가 갖고 있는 수익 구조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익히시면 나머지 더 큰 수입은 얼마든지 더 많이 버실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누구에게 전달하고 누구에게 팔고 누구에게 광고하고 거절을 받거나 인간관계를 해치거나 이런 소소한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그냥 찌질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한 번쯤 수익 구조를 보시고 가능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아마 이번 회의연도가 지나면 내년에 싱가포르에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정말로 여행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저는 200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고요. 2006년부터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의 40회 육박하는 여행을 갔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 여행을 하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이가 이번 월요일에 다시 영국으로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저희 아이가 22살인데 모닝캄 회원이더라고요. 모닝캄이 뭐냐면 대한항공의 VVIP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대한항공 라인에서도 줄을 서지 않고 세계 어느 대한항공 라인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인데 저희 아이는 7살 때부터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22살에 이미 모닝캄 회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VVIP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다 같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실 수 있고 이번 여행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평생 동안 모닝팜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유자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회사가 제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여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여행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좀 젊었죠. 2009년에 아메이가 50주년 행사에 미국을 갔었어요. 그때 여행이 굉장히 인상에 남고 그때 여행을 가서 저희는 미키 디보스 회장님이 연설하시는 걸 직접 듣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척에서 리치 디보스 회장님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2019년에 아메이 행사 60주년을 다녀오면서 또 굉장히 큰 비전을 그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커졌고 엄청나게 변화했고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주는 회사를 제가 눈앞에서 잘 보고 왔거든요. 저희 비즈니스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고 사람과 회사가 소통하고 사람과 제품이 소통하는 회사예요. 이런 소통에 대해서 20년 동안 저희는 오프라인상에서 집에서 소규모로 1대1 개인 간에 아니면 소규모로 큰 규모로 미팅을 하는 오프라인 미팅을 아직도 이 팬데믹에도 유지하고 있고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줌이라는 그 어떤 SNS 매체를 이용해서 컴퓨터 안에서 얼굴을 닦기도 하고 컴퓨터 안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 안에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고 송출시키기도 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PD도 됐고 제작자도 됐고 방송인도 되면서 저희가 변화했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유튜브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매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발전적인 소통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전문가가 되면서 발전 가능한 소통 방법을 유지하면서 발전적인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 광고를 같이 봤어요. 근데 그 50대만 아는 광고라고 비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광고는 광고가 나온 지 20년 전에 있던 광고인데요. 책임이 20살 때 만들었던 광고예요. 근데 이 광고가 뭐냐면 인터넷에 집을 짓자는 거예요. 주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제가 이 광고를 왜 넣냐면 저는 공부를 할 때 인터넷에 집 짓는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익힌 기술이거든요. 새로운 소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또 물어보니까 세림이 하이홈.com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과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처음 보는 얘기시겠지만. 근데 오늘날은 소통을 하는 방식이 하이홈.com, 다음.com 이렇게 하는 거에부터 시작한 10년 안에 발생된 소통의 방식이 에이클릭, 카카오톡,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거든요. 이 방식을 보시면서 여러분 혹여라도 나는 아메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의를 갖고 계시다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 오프라인상에서 내 능력만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모두 큰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버스에 대한 걸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혹시 굉장히 많이 메타버스에 살펴보시면 그 메타버스가요. 가상의 공간에서요. 아까 제가 심효진이 유튜브 방송도 했고 심효진이 그 방송 안에서 화장도 했고 음식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효진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심효진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효진의 아바타가 가상의 공간에 나처럼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모로 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는 거,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가 갖는 그 능력은 무한되고요. 아바타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야?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잠깐 당신이 신한 라이프를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아까 그 리치 보셨죠? 새롭고도 놀라운 그 모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온 어떤 가상의 아바타예요. 그 아바타가 신한생명 모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여러 명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VR을 끼고요. 예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죽은 아내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거죠. 이게 MBC에서 만들었던 너를 보았다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제가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이 아저씨는 죽은 와이프를 만났고 또 한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업이라는 거, 내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쩜 우리는 굉장히 무수한 미래, 무수한 변수, 무수한 변해에 서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교육만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메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삼으면서 내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고요. 내 능력을 넘어서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냥 한 가지 써보세요, 해보세요, 와보세요. 이 정도의 성실함만을 가지고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내 미래가 준비된다는 사업은 정말로 아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남편이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지금 주로 갖고 계신 직업은 과연 생명력이 몇 년일까요? 얼마만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가질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저희 기업은요, 이 6가지의 핵심 가치로 무장돼 있어요. 성취, 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BF가 된다, BB가 된다, SP가 된다, 파운더스 PT가 된다. 제가 어떤 핀을 통해서 성취를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나에게 손을 내밀었던 회사가 하는 책임감, 내가 내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던 파트너십으로서의 책임감, 파트너십, 그 다음에 정직과 신뢰, 회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같고요. 회사가 사회에 제공하는 정보가 같고요. 제가 제 친구와 제 파트너와 공유하는 정보가 모두 같다는 거죠. 정직과 신뢰가 있고요. 그 모든 게 개인 가치 존중, 내가 갖고 있는 장점만으로 장점을 승화시켜서 이 앞으로의 미래에서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영향력이 없던 평범했던 제가 자유기업가로 새로 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 흔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하다가 그렇게 그만두는 거야? 왜 그렇게 성공자가 없는 거야? 왜 모두 그만두는 거야? 왜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만두냐 하면 돈은 진짜 많이 벌 수 있어요. 혼자 노력하시면. 근데 혼자 버는 돈만 중요하신 분,
혼자 버는 것만 중요하신 분, 돈만 중요하신 분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사업의 성격이 6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는 돈이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 누군가와 함께 누리는 더 나은 삶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시면서 갖는 부가 진짜로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 누군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겸손한 게 부에서 어떤 중요한 덕목을 차지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 아, 산다는 건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노력할 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세포화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런 사랑을 배우면서 되는 부자여야만 여러분에게 미래 가치가 있고 미래에 오랫동안 부자로 남을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자님이 말씀하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싶어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건 벤틀리를 사고 샤넬 가방을 들고 복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이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풍요와 더불어서 돈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되시라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가장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평범했던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일인 건 아메이라는 파트너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꼭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꼭 아메이 비즈니스가 여러분 미래에서 훌륭한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